다음으로 6차 산업화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촌 6차 산업화란 어업인과 어촌 주민이 중심이 되어 수산업 및 어촌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수산물의 가공과 이와 관련된 식품의 유통 판매, 어촌 관광, 수산물 맛체험, 해양 치유, 해양 스포츠, 외식 서비스 등을 협업으로 연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어촌 6차 산업화의 성과로는 간략하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지역 수산 가공품, 수산물 직매장, 어촌 레스토랑, 어촌 체험시설, 어가 민박 등을 추진하여 어촌 지역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합니다. 둘째, 수산업과 어촌의 소득 향상과 고용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셋째, 지역 주민으로부터 도시민에 이르기까지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그럼 이러한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6차 산업화 또는 6차 산업이라는 명칭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유사한 산업화나 융복합 활동이 이미 실천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생산만을 전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산한 수산물을 상품화하여 소비자에게 또는 외식업체 등에게 직접 출하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기도 하고 어업인이 스스로 민박을 경영하거나 음식을 판매하는 일도 해왔습니다. 이것을 개념화하여 6차 산업화로 처음 제안한 사람의 논리는 1차 산업 더하기 2차 산업 더하기 3차 산업, 즉 덧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촌은 도시화 등으로 어업이 사라져 1차 산업이 제로 상태가 되어도 나머지 가공과 유통 등의 5차 산업은 존재하여 생산 활동이 없는 예상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덧셈 형식의 6차 산업화 논리는 곱셈 형식, 즉 1차 산업 곱하기 2차 산업 곱하기 3차 산업으로 수정되었는데요.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는 첫째, 어장이나 어업인이 없어질 경우 0 곱하기 2 곱하기 3은 0으로 되어 6차 산업의 구상은 소멸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즉, 어장, 어항, 어업인 등이 없는 어촌의 6차 산업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덧셈이 아닌 곱셈의 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생산, 가공, 판매의 각 부문 간 연계 강화로 부가가치가 높아져 소득을 한층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6 형식의 산업은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바른 방향이 아닌 이유입니다. 대형 유통업체, 대기업 관광업체 등 대기업 중심의 3차 산업일 경우 1차 산업은 3차 산업에 종속되는 체계가 되어 어촌이 주체가 되는 6차 산업화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6차 산업의 기본 모형인 덧셈 형식에서 6차 산업화의 수정 기본 모형인 곱셈 형식, 즉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 곱하기 2차 산업 곱하기 3차 산업은 6차 산업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촌 6차 산업화는 어떤 의미일까요?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어업, 수산물 가공 및 유통, 판매, 문화, 체험, 관광 등 유무형의 자원을 융복합하여 해당 어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산업화로서 6차 산업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또 어촌의 자원 현황과 어업의 경쟁력 분석을 통하여 그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어촌 특화 발전 지원 특별법에 어촌 특화 개념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함으로써 어촌 6차 산업화와 어촌 특화 발전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어촌 특화 발전과 6차 산업화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어촌 특화 발전은 법령에 따라 어업인 등이 참여하여 구성된 특화 어촌위원회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어촌 6차 산업화는 특화 어촌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물론 특화 어촌이 아닌 지역에서 개인 또는 공동체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과 어업이 갖고 있는 유무형자산과 지역수산물의 가공 판매, 어업문화 체험 및 해양 레저 관광 등 그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6차 산업화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어촌의 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소득이 향상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목표를 강구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어촌 6차 산업화의 기본적인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유형 1은 1, 2차 산업 중심 유형으로 1차 산업의 어업인 등이 주체가 되어 생산한 수산물을 가공하여 출하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산한 수산물의 원형 그대로 출하하는 비중과 가공하여 출하하는 비중에 따라 더 세부적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와 유통은 제3자가 수행하게 됨으로써 생산, 가공, 판매가 수직적으로 일원화되는 완전한 6차 산업화는 아닙니다. 유형 2는 1, 3차 산업 중심 유형으로 1차 산업의 어업인 등이 주체가 되어 생산한 수산물을 가공 처리하지 않은 채 직판하거나 자가 민박 및 수산물 요리 등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때 2차 산업에 해당하는 가공 처리는 제3자가 수행하기 때문에 생산, 가공, 판매가 수직적으로 일원화되는 완전한 6차 산업화는 아닙니다. 유형 3은 1, 2, 3차 일원화한 유형으로 유형 1과 유형 2가 통합된 형태입니다. 1차 생산자인 어업인이 주체가 되어 생산한 수산물을 일부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출하, 일부 가공하여 판매 수출하고 더 나아가 어촌 체험, 관광 등을 포함하는 완전한 6차 산업화의 유형입니다. 여기서 6차 산업화의 주체로서 어업인 등은 어업인 개인일 수도 있으며 어촌계 또는 수산업 협동조합 등의 생산자 단체나 지역주민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수산 관련 산업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법적 개념에서 수산물 생산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다시 후방 산업 부문, 즉 수산물 생산 활동을 위한 투입제 관련 산업과 전방 산업 부문, 즉 수산 가공업, 수산 유통업, 수산물 외식업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수산업의 범위가 어업, 가공, 유통을 비롯해 투입물, 산출물에 관련된 활동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수산업은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식품으로서의 수산물의 생산, 수산물 및 사료, 비료, 호료, 유지류의 가공, 제조, 그리고 이들의 유통, 운송, 보관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관산업은 이 같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계된 투입제 공급 및 관련 서비스,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된 산출물 및 관련 서비스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후방산업에는 어선어업, 양식업, 소금 생산, 수산식품 및 비식품류 가공 제조, 유통에 관련된 설비의 제조, 인력 조달, 교육 행정 연구 지원, 금융 등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한편 전방산업은 수산바이오, 관상어, 그리고 수산 레저 관광, 최근 성장하고 있는 외식산업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해양수산부가 2015년에 제정한 수산업 특수분류에서 수산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2018년에 통계청으로부터 국가통계로 승인을 받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양수산업 특수분류는 9개의 대분류와 중분류 29개, 소분류 68개, 세분류 143개로 구분합니다. 수산업은 크게 수산물 생산업, 수산물 가공업, 수산물 유통업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산 관련 산업은 선박 및 해양 플랜트 건조 수리업, 해양수산 레저 관광업,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업,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대분류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의 경우에도 해양 바이오식품 제조업이나 해양 심층수 활용 식음료 제조업도 수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산 관련 산업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물 생산에 직접 관련되는 어업, 양식업을 1차 산업으로서 수산업으로 이해하고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부문과 생산된 수산물을 이용하여 경제 활동을 하는 직간접적인 부문인 전후방 산업을 수산 관련 산업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1억 7,780만 톤으로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어획에 의한 수산물 생산량이 9,130만 톤이며 양식에 의한 수산물 생산량이 8,650만 톤입니다. 이와 같이 2019년도 어획량은 전년에 비해 3.4% 감소하였으며 양식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3.9% 증가하였습니다. 또 2019년도 세계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전년에 비해 0.6% 증가한 20.5kg을 기록했는데 이 중에서 어획에 의한 공급은 9.3kg으로 전년에 비해 2.0% 감소하였으며 양식에 의한 공급은 11.2kg으로 전년에 비해 2.8%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계 수산물 수출 금액은 1,695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1.4% 감소하였으며 중량으로는 6,430만 톤으로 전년에 비해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도 총 수요 1억 7,780만 톤 중에서 1억 5,820만 톤을 식용으로 이용하였고 나머지 1,500만 톤은 사료용으로 사용하였으며 기타 460만 톤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산물 총 공급은 1980년 245만 톤, 1990년 393만 톤, 2000년 451만 톤, 2005년 531만 톤, 2010년 538만 톤, 2015년 618만 톤, 2018년 674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총 공급의 구성을 보면 1980년도에는 국내 생산이 98%를 차지하던 것이 2000년에는 56%까지 하락, 2005년에는 51%, 2010년 58%, 2015년 54%, 2018년 56%를 기록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추세가 2000년 이후 5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양식 생산 증대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산물 총 공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1.7%에 불과하던 것이 1996년 25%까지 상승,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40%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 추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지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요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요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수산물 총 수요는 674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총 수요의 구성은 국내 소비 513만 톤, 수출 129만 톤, 2월 32만 톤이며 자급률은 73.9%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입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수산물 수출입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산물의 5대 수출국은 일본, 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순이며 수산물 수입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 노르웨이, 미국 순입니다. 이들 5개국으로의 수출 실적이 2019년도 기준으로 전체 수출 금액의 약 76.3%를 차지하였으며 수입 실적은 상위 5개국이 전체 수입의 64.8%를 차지하였습니다. 수산물의 종류별 수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어류의 경우 평균 11억 달러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 해조류가 평균 5.4억 달러, 폐류 등이 4.8억 달러입니다. 또한 2019년도 수산물 종류별 비중은 어류가 48.3%로 가장 비중이 높고 해조류 27.0%, 폐류 등은
19.6%, 기타 5.1%를 차지합니다. 특히 해조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산물의 종류별 수입액 현황을 살펴보면 어류가 평균 25억 달러 정도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페류 등이 24억 달러 수준입니다. 2019년 수산물 수입액 종류별 비중은 페류 등이 47.1%로 가장 비중이 높고 어류 44.3%, 기타 8.0%, 해조류는 0.6%를 차지합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은 수산물 생산자가 생산한 수산물의 상품화 과정으로서 이의를 가지면서 사회 경제적으로는 수급 과정이라는 종합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을 규정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공급 조건, 유통 조건, 수요 조건, 상품 조건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수산물 가공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수산업법에서 수산물 가공업이란 수산 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 사료, 비료, 호료, 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첫째,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둘째,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셋째, 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함께 원료, 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인 경우에는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보다 많은 가공품입니다. 또 수산가공품은 식용품, 공업용품, 공예품, 의약품, 사료, 비료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그중 식용품은 냉동품, 건제품, 염장품, 통조림 등과 같이 주로 저장성을 주목적으로 제조하는 제품과 연제품, 혼제품, 발효식품, 조미 가공품 등과 같이 조미에 주목적을 두어 제조하는 제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산가공품의 생산량 및 생산 금액 동향을 살펴보면 2018년의 수산가공품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5% 증가한 136만 톤, 생산 금액은 4.8% 증가한 6.2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